저는 31살, 전 여친은 23살입니다. 저희는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을 연애했습니다. 처음 만남은 작년 8월이었고 저는 미용실 디자이너, 전 여친은 매니저였습니다. 전 여친은 당시 8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는 전 여자친구와 이별한 지 9개월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별 후유증과 빚으로 9개월가량 힘들게 지내다가 전 여친이 나타난 시점에서 빚도 갚고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멘탈이 안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고 둘 다 첫눈에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했고 전 여친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고 저도 관심을 많이 표현하였습니다. 전 여친은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고 저와 데이트 몇 번 한 후 남자친구를 정리하고 저에게 환승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사이가 좋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있고 같이 자고 같이 출근하였습니다. 전 여친은 지금껏 만난 여자들과는 다르게 경제 개념도 있고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존하고 헌신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비슷한 면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은 면도 있어서 저도 정말 좋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못해줬던 것들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사친 관계 정리, 여자친구와 시간 많이 보내기, 금전적으로 아끼지 않고 필요한 것 사주기.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남성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연애를 하는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해주진 않았고 제가 잘 못해주면 헤어졌을 때 더 힘들다고 전 연애에서 느껴서 그러고 싶지 않아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미용실을 하며 투잡으로 대리 일을 했었는데 여자친구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대리 일도 거의 안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여자친구 당시 자취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천호동, 여자친구는 구이동에 살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본인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하였고 여자친구는 갑자기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하는 동안 우리 집에 짐도 놓고 2-3개월 지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원룸 자취방에서 같이 지냈는데 여자친구는 저와 매일 같이 있고 같이 자는 것을 좋아하였지만 저는 집도 좁고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의견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몇 번 싸우고 여자친구가 짐을 가지고 자신의 집에 갔다가 다시 저희 집 오고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저희 집 바로 옆 건물집으로 여자친구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이제 저희 옆 건물에 사니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생기나 싶었는데 그래도 여자친구는 계속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집만 자기 집에 두고 이때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직장도 똑같고 집에도 매일 같이 있는 게 마냥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동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막상 같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맨날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현실은 되게 조금 달라요. 인간도 동물입니다. 각자 인간마다 기준과 관점이 다른 영역이라는 게 존재해요. 나의 공간의 영역, 그리고 나의 생각의 영역, 이런 영역에 함부로 침범받게 되면 사람은 경계하게 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애 초짜이신 분들은 왜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 침범받는다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 사생활에 침범받고 싶지 않은 게 기본적인 인간 심리이기 때문에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능의 문제죠. 게다가 같이 살게 되면 없던 문제들도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한 명은 깔끔한 편이어서 항상 청소를 해야 되고 한 명은 어느 정도 그냥 괜찮으면 청소를 굳이 하루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이어도 정리정돈 문제, 청소 문제, TV 문제, 컴퓨터 이용 문제, 쉬는 시간 문제 등 엄청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법적으로 합의하에 결혼을 하고 부부가 돼도 그런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해관계도 이제 되지 않는 연인 사이끼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실제로 이런 문제로 헤어지는 커플들도 상당합니다. 어느 날은 여자친구가 제 핸드폰을 몰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핸드폰에는 제가 여자친구 사귀기 전 옆집 여자와 잔 대화 내용, 여사친과 썸 타고 집에서 재운 대화 내용,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계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여자친구는 관계를 가졌다고 믿었겠죠. 그리고 전 여자친구가 찍은 사진들 등등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것에 충격을 먹었는지 한동안 차갑게 대하다가 결국에는 저에게 핸드폰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를 만날 땐 친구 관계도 끊고 너하고만 시간을 보내는데 왜 내 과거 몇 개를 가지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하였습니다. 제 성격이
욱하는 게 심하게 화가 날 때 언성을 높이고 말을 세게 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의 이런 성격을 굉장히 싫어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거기에 상처를 받았고 그날 첫 이별을 하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만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헤어짐에 대한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집에 붙였던 여자친구와 사진들, 인스타, 팔로우, 데이트 어플 등을 다시 새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서운해하였습니다. 이게 내담자님께서 되게 황당한 얘기를 하시네요. 헤어짐에 대한 무게가 무겁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여자친구가 매달리니까 그걸 붙잡혀주고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에 대해 협상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게 이게 무게를 알려주는 건가요? 헤어짐에 대해 서로 무게를 무겁다는 걸 알려주시려면 책임을 지셔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뭐 떨어져 있던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로 헤어지는 행동을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 이게 받아줘 놓고서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붙잡아서 받아줘 놓고서는 너 불행하게 해줄게. 이게 헤어짐에 대해서 무게를 알려주는 건가요? 황당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상하게 이번 연애에 자신이 있었던 이유가 전전 여자친구와는 정말 쓰레기처럼 연애에 와서 이번만큼은 잘해야지라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아니었죠. 전전 여자친구와의 연애에서는 몰래 클럽 가고 여사친들 주기적으로 만나고 돈 10,000원 한 장 아끼면서 연애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변변치 않았고요. 근데 2년 만났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이 막 변변치 않은 이런 상황이어도 장기 연애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무튼 다시 만나고 전처럼 매일 같이 있는 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건 뒤로 뭔가 연애가 전처럼 좋게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성관계도 줄었고 같이 있지만 서로 핸드폰 게임하고 데이트도 특별히 하는 게 없어 집 앞에서 밥 먹고 집 들어가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좋게 흘러가지는 않겠죠. 감정으로만 어떤 동기부여도 없이 재회를 하셨으니까요. 이러던 중 작년 12월 달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비슷하였기에 만나는 시간은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질투와 집착이 심한 편인데 저희 샵에 있는 여자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경계를 많이 하였습니다. 모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도 이번 1월 달부터 여자친구가 사소한 걸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싸움이 많아졌죠. 저는 대화 중 조금만 기분이 나빠져도 데이트를 파토내고 집에 갔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항상 저에게 다시 다가와 주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네요. 당시에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난 계속 잘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전 연애에서의 단점으로 고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는 제 말투에 불만이 항상 많았고 다정해주길 원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같이 일하는 선생님에게 머리를 자른다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냥 싫다는 겁니다. 저는 제 행동 제어를 당하는 기분이 너무 싫어서 언성을 높여 싸웠고 왜 머리 하나 자르는 걸로 사람 못 살게 구냐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표정과 말투, 행동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화를 내고 몇 시간 후면 성격이 다시 잠잠해집니다. 낮에 싸웠고 저녁에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밥 먹을 때도 분위기가 전혀 좋지 않았고 권태기에 끝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요즘 내가 많이 힘들다. 이제는 안 하던 투잡도 같이 하면서 더 바쁘게 살고 돈을 벌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많이 못 쓸 수도 있는데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느낌으로 말한 거지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헤어지자는 느낌으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성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뭔가 이제 자기 에너지가 고갈되면 막 자기 근무표를 보여준다든가 내가 이렇게 바쁘다고 막 어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뭐 헤어지자는 건가 뭐 하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뭔가 자기 상황이 이러면 내 상황이 이러니까 서로 조금 관계를 위해서라도 뭐 몇 개월 정도 서로 떨어져 있자. 그리고 나서 좋은 데로 좀 데이트하자. 뭐 그때까지 뭐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뭔가 이런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남성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분들도 이게 참고하실 게 이게 남자들이 헤어지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오빠와 성격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오빠 할 거 바쁘지 않냐? 나 너무 힘들다. 소리 지르고 화내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무섭다. 오빠 나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는 알겠다. 나도 너무 힘들다. 그만하자.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자친구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의존적인 게 강한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상하게 전전 여자친구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이유는 전전 여친과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미성숙했을 때인데 2년을 만났거든요. 무튼 이 사건 뒤로 여자친구는 이별을 고했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이유는 이미 깨진 도자기로 생각했고 이별을 받아들이고 새로 감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2월달. 그런데 이별하고 일주일 뒤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받아주었고 3월달까지 사귀지는 않고 연락하고 얼굴 보면서 지냈습니다. 이땐 둘 다 사귀고 싶지는 않고 헤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3월 1일쯤 여자친구가 이제 오빠한테 그만 연락해도 되냐 물어봤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그때 폰에서 본 대화 내용이 아직도 안 풀렸다는 겁니다. 저는 널 만날 때 친구도 끊고 너에게만 집중했는데 왜 내 과거 여자 한두 명 만난 걸로 계속 집착하느냐. 역시 그만하는 게 맞다 언성 높이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뒤로 3월 20일쯤 또 연락이 왔고 뭐하냐 담배 피자 이런 식으로 저는 연락을 받아주고 만났는데 계속 자기 썸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인데 마음은 가지 않는다. 남 주기 아깝고 나 갖긴 싫다. 이런 식이길래 듣기는 싫어도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태도가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도 턱 필러나 유군각 주사를 맞았다면서 자랑하고 욕도 안 하던 아이가 제 앞에서 욕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들어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 계속 집 앞으로 불러내고 제가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반복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삽니다. 계속 보다 보니 좋아하는 감정이 또 생겼고 집 앞에 찾아가서 옛날에 싸웠던 얘기들을 꺼냈고 그때는 나도 마음이 떴었다. 이제는 성격을 고치겠다. 그때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들어주었습니다. 아직 너를 좋아한다. 나랑 데이트하자 고백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자기는 이제 나를 안 좋아한다. 데이트는 나중에 얘기해보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접고 집에 돌아가고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역 앞에서 우산 없다. 우산 좀 가져다 달라 연락을 하고 뭔가 멘탈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제쯤 여자친구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자고 가도 되냐는 겁니다. 이게 뭔 상황이지 싶었지만 재워주었고 관계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재워주고 관계는 가지지는 뭐하러 재워주죠? 그 다음날 여자친구가 술에 아주 만땅 취해서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데리러 갔고 새벽 내내 케어해 주었습니다. 관계도 가졌습니다. 이때 여자친구 핸드폰을 몰래 보았는데 연락하는 남자 거의 10명은 돼 보였고 본인이 먼저 연락하는 문제도 꽤 있었습니다. 따로 얘기를 꺼내진 않았고 그 다음날도 자기 위가 많이 안 좋다 병원 간다 해서 같이 가져왔고 손도 잡고 다니고 썸 타는 분위기가 났습니다. 이틀 뒤에도 여자친구가 잠깐 담배 피자 하더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 영화도 보고 같이 잤습니다. 그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사항 1번 다른 남자들이랑 연락하면서 왜 저하고 계속 연락하고 보자고 했을까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을 말했죠. 여러분과 헤어지는 건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있던 만날 수 없던 일단 연락을 해봐야 만나기도 하고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겠죠. 그러다가 내가 전 여친, 전 남친 연락받고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지금 썸남이랑 전 남친이랑 계속 통제력을 시험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우리 내담자님은 기준이 정말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통제력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거는. 아니, 썸 탄다 해도 본인과 이 사람만 썸이라는 착각을 버리시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방향성 없이 작업하시면 작업이 될 리가 없죠. 헤어지고 나서 뭐 정식적인 데이트도 아니고 쓰잘데기 없는 한풀이 들으러 부르면 나가고 가라면 가고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주고 연락은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전 여친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자신의 어떠한 기준을 얘기를 한다던가 나는 현재 만나는 사람한테만 최선을 다한다. 전에 내가 누굴 만나고 뭘 했던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날 만나지 못하는 거다. 나도 상대방도 서로 행복을 위해서 사적으로 허락 없이 1대1로 만나는 것만 아니면 난 문제 삼지 않는다. 뭐 이렇게 기준을 얘기하시던지 뭐 얘기를 했는데도 얘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 서로 우리가 이런 문제로 싸워왔으니까 마음이 남아있지만 만나기 꺼림칙한 건 서로 간에 이런 신뢰감 문제 같다. 그러니까 서로 좀 떨어져서 지킬 건 지켜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 역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의심하면 참다가 윽박지르는 한 명, 한쪽은 계속 서운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도 못 믿어오니까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저 여자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에 대해서 방향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질문은 글 중에 최근에 제가 잘못한 게 뭘까요? 제 매력이 떨어진 걸까요? 이건 1번 질문에 대해서 다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게 매력의 문제기도 하겠죠. 통제력의 문제. 마지막에 일식당했는데 연락해봐도 될까요? 연락은 하셔도 되는데 한 달만 더 있다가 연락해 보시죠. 저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알면 이렇게 행동은 안 하셨을 테니까. 알면서 했으면 문제는 있겠죠. 근데 뭐 모르시고 이제 되게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셨던 거니까 사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방향성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나중에 재접근 성공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만 확인하려고 하고 사귀지도 않는데 사귀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이러시면 이게 재회는 이렇게 언발에 오줌 넣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사연은 이제 뭐 질문사항은 더 여기서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